이런 식으로 뭐 클래스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자바라는 건 클래스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클래스에는 변수, 메소드 이렇게 두 개, 이 두 개를 모아놓은 게 클래스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변수에다가는 뭐 저장하고 싶은 정보들이 있죠. 이거는 이제 상태, 속성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 age, name 이런 식으로 상태를 나타낼 수가 있고요. 메서드는 기능, 동작이라고 했죠. 그래서 introduce 이렇게. 자, 그리고 안녕하세요 뭐, 누구누구입니다 하시려면은 하고 여기에다 이름을 넣으면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처리가 되는 기능인 거죠. 그래서 이 메서드는 처리를 위한 기능이라고 그랬고, 이 데이터들이 존재함으로써 얘네가 실행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 데이터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introduce라는 기능 자체는 사람이 자신의 이름, 나이를 가지고 만드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 메서드 자체를 사람 안에다가 만들어 놓으면 이 데이터와 메서드가 통일성을 갖게 되죠. 하나의 구조로서.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요 사람 데이터를 관리하고 사용하는데 체계적이고 좀 좋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수 메서드 두 개 모아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클래스. 그래서 기존에는 우리가 클래스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값들만 이용을 했었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new 하면서 사람이 하나, 객체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인스턴스가 하나 만들어지고 그 인스턴스에 두 개의 변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각각 20과 홍길동을 넣으면 우리가 지금 new 해서 만든 인스턴스에는 이 두 개의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데이터를 이제 사용을 할 거 아니에요. 뭐 age, p1.age에 있는 데이터를 변수에 다른 변수에 이렇게 담을 수도 있고요. p1.age에 를 일씩 증가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출력할 수도 있죠. 다양하게 인스턴스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사용 가능한 겁니다. 자, 근데 어떤 특정 절차, 특정 기능을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사용해야 되는 기능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거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보통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예요. 저번 시간 거. 제가 자기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기소개를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거 그대로 가져올게요.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이 네임이 정해져야 되죠. 만약 홍길동이 자기소개를 하고 싶으면 여기에다 p1.name을 줍니다. 자, 이거 좀 지울게요.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자, 홍길동이 자기소개 한 번 더 하고 싶다. 이렇게 두 번 하면 되죠. 자, 근데 여기에서 홍길동이 나이를, 그러니까 이름을 개명을 해서 홍길동으로 바뀌면, 자, 다시요. 상관없구나. 홍길동이 아니라 사람 한 명 더 만들게요. 자, 이렇게 사람 한 명 더 만들 수 있죠. 22살 홍길순. 자, 이제 이 자기소개를 홍길순으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에 바꿔야 되죠. P2로. 여기도 바꿔야 되죠. 이렇게.
이렇게 이제 홍길순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똑같은 코드를 두 번 쓰니까 고쳐도 두 번 고쳐야 된다. 이게 지금 핵심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재활용하고 싶은 생각이 드니까 메서드화 시키는 거죠. 이 내용을 그대로 여기다 메서드화 시키면 인트로듀스 이거 한번 호출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물론 여기가 이제 P2라는 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얘한테 사람의 정보는 알려줘야죠. 그래서 P라는 걸로 넘기겠습니다. 이거 지우고 여기 이거 빼다 써야 되니까. 자, 그럼 introduce라는 이 절차를 활용하려면 반드시 뭘 넣어야 된다? 이 introduce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용하는 쪽에서 이걸 넣어줘야 돼요. P2를 넣으면 홍길순입니다 나오죠. 자, 그리고 여기를 P1으로 넣어주면은 홍길동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자기소개 코드를 메서드로 만들어서 재활용하게 됐습니다. 자, 근데 보시면 당연히 이 자기소개는 사람, 퍼슨을 받아서 작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퍼슨 안에 있는 데이터를 쓴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퍼슨이라는 건 우리가 이 클래스를 통해서 여기다가 정의를 해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를 쓰는 메서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어디 있어야 더 좋다? 그러니까 이걸 잘라서 여기다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굳이 안 넘겨도 되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니까. 됐죠? 자, 근데 제가 여기서 필요 없고요. 그럼 자, 여기에서 이 스태틱이라는 걸 빼야 된다 그랬어요. 지금 모르시는 분들은 궁금할 수 있어요. 여기서 스태틱을 붙여야 되는데 여기서는 빼야 된다. 언제 붙이고 언제 빼야 되는지 헷갈릴 수 있죠. 그거 오늘 할 거예요. 지금 요 메인 메서드 있죠. 여기 있는 부분에서만 붙인다고 생각하시고 나머지는 다 뺀다고 생각하세요. 자, 다시요. 이 메인 메서드가 존재하는 클래스 있죠. 여기에서만 public static 붙이시고 그 외에 클래스 만드실 때는 빼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최종적으로 사람 클래스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인사를 시킬게요. 자, introduce. 이거 지금 우리가 이거 없앨 거잖아요. 어차피 이거 사람한테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지금 실행을 못 시키죠. 왜냐면 여기 이그잼 클래스 안에는 introduce라는 메서드가 없으니까. 대신 누구한테 있습니까? 우리가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사람 인스턴스 있죠. 얘는 이거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P1 이제 이렇게 안 들어가고 P1한테 너 자기소개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하면 홍길동이 인쇄를 하죠. 자, P2한테 자기소개를 시켜보겠습니다. P2가 인쇄하죠. 이렇게 이제 기능을 각각 인스턴스들이 자신의 데이터를 가지고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야 좀 뭔가 딱 그 구조가 일관적이죠. P1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인사를 하라고 하면은 P1이 자기 데이터, 자기 이 정보를 가지고 인사를 하고요. P2한테 하라고 하면 P2가 자기 데이터를 가지고 인사를 하죠. 그래서 정말 하나의 그 사물처럼 작동을 하죠. 사람이 자신의 상태값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상태값을 이용한 동작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객체들을 여러 개 만들어서 서로 상호작용시키면은 그게 이제 자바 프로그래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림으로만 한번 딱 보고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요게 인스턴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아시는 게 중요한데, 제가 그림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보통 저는 이렇게 좀 구역을 이렇게 나누고요. 예전에도 한번 그려봤던 것 같은데, 메인이라고 하시고, 여기는 객체. 자, 객체 영역과 메인 영역이 나뉘는 겁니다. 그래서 new 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 자, 다시요. 그림을 다시 그릴게요.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이건 저의 스타일이에요. 뭔가 공인된 그림이 아니라.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셔도 이런 그림은 안 나올 수 있어요. 자, 여기를 제가 메인이라고 할 거고요. 여기를 객체. 자, 그리고 여기를 클래스. 자, 일단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클래스라 하면은 요 클래스들 있죠. 요거라든지 요거라든지. 자, 이런 클래스는 딱 여러분이 프로그램 시작하면 이렇게 여기 이렇게 저장이 돼요. 이 영역에 뭐 메인, 그리고 뭐 퍼슨. 자, 이런 식으로 클래스 영역에 이 클래스 정보들이 저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게 저장이 된 다음에 우리의 이 메인이 실행이 됩니다. 한 줄 한 줄. 자, 그래서 실행할 때 이제 이 메인이 실행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인트 한번 해볼게요. 인트 a는 10이다. 이거 다 아시죠? 그러면 a라는 공간에 10을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거를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a라는 그릇 하나 만들고 10을 저장합니다. b 더블 b 3.3. 자, 이렇게 하면은 역시 b라는 공간을 이렇게 만들고 3.3 이렇게 넣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요거 클래스 사용하기 전에 사람을 표현할 때 나이 이렇게 넣고요. 스트링, 네임 이렇게 넣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이제 여기에 age라는 이름으로 변수가 만들어지고 20이 들어가고, 홍길동 여기에 네임 뭐 홍길동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메인 영역에서 작업하는 내용들은 다 메인 영역에 쌓이겠죠. 자, 그리고 객체 있죠. 객체를 하면 이제 퍼슨, 제가 항상 구분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클래스랑 객체는 다른 거라고 했습니다. 클래스는 틀이고요. 여기서 찍혀 나오는 게 객체라고 그랬죠. 자, 객체라는 말보다는 이제 인스턴스라는 말을 더 많이 쓰거든요. 제가 인스턴스라고 하겠습니다. 인스턴스는 이 클래스 틀로부터 찍혀 나온 복사 부분을 인스턴스라고 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그림으로 다시 볼게요. 이때까지는 인스턴스가 없어요. 자, 그럼 11번째 라인에서 new 하는 순간 요때 이제 인스턴스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인스턴스 만드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new 하고 옆에다가 클래스명을 넣어서 요거 생성자라고 그랬죠. 클래스명을 이용한 생성자를 호출하게 되면은 요거 찍어내는 겁니다. 자, 어디에 찍어내냐면, 자, 퍼슨 있죠. 요게 클래스라고 그랬죠. 자, 저기가 new 하는 순간 메서드 그 메인에서 new 하는 순간, new person 하는 순간 이렇게 코드가 들어가잖아요, 지금. 자, 그럼 요 이름 보면서 여기로 갑니다. 요 이름 찾아가지고 클래스가 요거랑 같은 이름의 클래스가 있는지 찾아요. 자, 그럼 여기 우리가 잘 정해놨잖아요. 뭐 age도 있고 name도 있고, 그죠? 뭐 age, name,
그리고 두 개를 활용한 뭐 introduce 메서드죠. 이런 게 여기 클래스에 잘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요걸 바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거랑 정말 똑같이 생긴 거를 찍어서 여기다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린 여기 실제로 여기에다가 뭐를 p1.age 하잖아요. p1.age p1이 얘죠. 다시 new person 하면은 이런 거나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리고 어디에 담습니까 우리가? p1이라는 데 담죠. 자, 요거 좀 중요한 거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요거 잠깐 지울게요. 제 위에 거. 지금 했던 내용 요거거든요. 우리가 new person 하는 순간 이게 클래스 참고해서 이 틀 참고해서 똑같은 거 찍어낸다고 그랬죠. 요거를 인스턴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잠깐 주석 줘요. 자, 이렇게 해도 인스턴스가 만들어질까요? 만들어집니다. 자, new person에서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하면 무조건 이렇게 실행이 돼요. 요거 찾아가지고 이거랑 똑같은 거를 객체 영역에다가 복사본을 만들어냅니다. 인스턴스를.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다가 뭐 데이터 나이를 저장하거나 이름을 저장하거나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려면 찾아올 수 있어야 돼요. 이 객체. 자, 그래서 이 객체를 찾아갈 수 있는 값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걸 얘가 리턴을 해줍니다. 보시면 이거 생성자 메서드죠. 자, 이 메서드는 리턴이 있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우리가 생성자 만들 때 생성자의 규칙 기억나시나요? 이름은 클래스명과 동일해야 되고요. 여기 void라고 하는 이 리턴 타입이 얘는 없습니다. 생성자에 리턴 타입이 없어요. 자, 없는 이유는 얘가 리턴해주는 거는 딱 정해져 있어서 그래요. 뭘 리턴하냐면 요 객체 얘를 찾아갈 수 있는 값을 리턴을 해줍니다. 자, 요게 좀 뭔가 직관적이지 않고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만드는 이 메인에서 만드는 이 변수들 있잖아요. 변수들 뭐 int age니 string name이니 또는 person ping이 뭐니 이런 변수들 있죠. 자, 이런 변수들은 크기가 제한적이에요. 딱 요만한 크기만 가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20이라든지 이런 단일 값들은 여기 잘 들어갈 만큼 작은데, 자, 이 객체라고 하는 우리가 만든 이 복합 구조 있죠. 자, 얘네들은 우리가 정의하기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를 가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커요, 되게. 이 큰 게 변수에 다 안 들어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거대해서 이 퍼슨이 이 변수 안에 못 들어가요. 일반적인 변수에.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얘네들을 직접 다룰 수가 없습니다. 변수에 저장을 못하니까. 그래서 항상 얘네들은 객체를 인스턴스가 만들어지면 이 인스턴스를 조정할 수 있는 리모컨 같은 걸 이렇게 줍니다. 그거를 우린 저장해서 쓰는 거예요. 자, 요거 이해되시나요? 인스턴스를 만들면 여러분들이 인스턴스 자체를 조작하는 게 아니라 인스턴스를 찾아갈 수 있는 리모컨 같은 거 이걸 받아서 그걸 가지고 얘를 찾아가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다시 요 person p new person 하잖아요. 그럼 얘가 요 과정을 거쳐서 인스턴스를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나서 요걸 찾아갈 수 있는 리모컨 값을 리턴을 합니다. 리턴 다 이제 아시죠? 뭔지. 여기에 이제 리모컨이 남는다는 얘기예요. 여기 들어가겠죠. 변수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p.age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자, 여기 p라는 변수래요. p라는 변수에 얘의 리모컨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 리모컨 가지고 age 찾아가면은 정확히 얘를 찾아가는 거예요. 자, 제가 다시 new person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사람 또 하나 태어나겠죠. new person 하는 순간 똑같이 이거 본 따서 복제본을 이렇게 또 만들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뭐 이걸 따로 저장하지 않잖아요. 그럼 이거 얘가 리모컨을 주려다가 저장할 곳이 없으니까 이 리모컨은 사라져 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렇게 주려고 했는데 저장할 곳이 없잖아요. 지금 저장 안 하고 있죠. 여기 지나가면은 우린 얘 다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얘를. 자,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객체 인스턴스를 만드신 다음에 이 인스턴스를 접근을 하시려면 인스턴스를 접근할 수 있는 리모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리모컨은 우리가 new 해서 인스턴스를 만드는 순간 리턴을 통해서 주어지고요. 그거를 저장을 할지 말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인스턴스를 만들었는데 접근을 못하죠. 14번째 이후부터는 얘를 찾을 수가 없어요. 얘를 찾으려면 어떻게 된다? 얘가 주는 리모컨을 변수에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얘에 대한 리모컨이 들어있죠? 얘 가지고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 리모컨 개념을 좀 아셔야 되고, 자, 다시 이거를 해볼게요. 자, p1이라는 변수를 넣고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넣었죠. 그 다음에 p1이라는 리모컨을 가지고 age랑 name을 찾아요. 그럼 여기 p1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거. 여기에 연결된 얘를 찾아가서 age, name 여기랑 요거랑 요거겠죠. 얘 찾아가서 여기에다가 20 넣고 찾아가서 여기에다가 홍길동 넣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제가 이제 또 P2 new person에서 P2 이렇게 만들어서 넣었죠. P2를 가지고 age, name 하면 어디로 간다? 자, 이 새로 만들어진 사람을 P2라는 변수로 얘를 접근할 수 있는 리모컨을 이렇게 저장을 했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 P2 age, P2 name 하면 얘가 아니라 정확히 얘를 찾아가서 여기에다가 22 홍길순을 저장하는 겁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됐죠? 자, 그리고 나서 보시면은 p1.introduce 하죠. 자, 그럼 p1 역시 얘를 찾아가서 얘한테 이게 introduce라는 메서드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요걸 수행을 하라고 해요. 자, 그럼 introduce는 안녕하세요고 자기 이름으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출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얘가 가지고 있는 이름과 얘가 가지고 있는 이름이 각각 다르죠. 그래서 P1한테 introduce 메소드를 수행하라고 할 때랑 P2한테 introduce 메소드를 수행하라고 할 때 각각 자기 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홍길동입니다, 홍길순입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메소드 이렇게 하나 해놓고 동작은 안녕하세요 입니다 라고 고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여기만 바뀌잖아요. 근데 이 네임 데이터를 누구 걸 쓰냐면 인스턴스들이 자기 걸 쓴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P1한테 인트로듀스 하면은 홍길동입니다가 나오는 거고 P2한테 인트로듀스 시키면 홍길순입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인스턴스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름들이 다 각각 제각각 다르니까. 자, 요렇게 이 과정을 좀 잘 기억을 하세요. 메인에서 new 하는 순간 여기 클래스에다가 저장하는 게 아니라 클래스랑 똑같이 생긴 거를 본 따서 이 영역에다 만든 다음에
여러분들은 여기에 실 데이터를 여기다 저장을 해야 되는데, 여기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얘가 주는 리모컨으로 접근할 수가 있다. 그 리모컨은 여러분들 항상 저장을 하고 쓰셔야 된다. 저장하지 않으면 찾을 길이 없습니다. 저장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요거 많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하면은 사람 인스턴스 있습니까? 자, P1은 타입이 사람 타입이죠. 더 P1.age 하면은 뭔가 나올 것 같아요. 여기다 뭔가를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될까요? 자, 뭐 여기서 알려주네요. 안 되죠? 그러니까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렇게 변수 하나 만들었다고 해서 이게 지금 사람이 여기 생긴 게 아닙니다. 그림을 좀 지저분한데, 여러분들이 사람을 한 명 만들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은 여기에 만들어져야 돼요. 객체 영역에. 객체 영역에 인스턴스가 하나 만들어져야 우리는 여기 뭔가 하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렇게 하면 지금 사람이 만들어졌다 안 만들어졌다? 이거 안 만들어진 겁니다. 왜? 이 인스턴스 만들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된다 그랬어요? new. 요거 없으면은 인스턴스 절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요것만 해놓으면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변수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P1이라고 이름 지어 놓고요.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변수 하나 만든 겁니다. 대신 이제 이 변수는 뭐다? 이름을 이렇게 지어놔가지고 타입을 이렇게 지어놔가지고 사람 인스턴스 리모컨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입니다 라고 그냥 선언만 해놓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거를 좀 생각하시면 돼요. 스트링 str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str에 뭐 들어있나요? 문자 아무것도 안 들어있죠. 우리가 여기다 뭔가 저장하려면 실제 이렇게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없으면은 우리가 스트링 str를 선언했다고 해서 문자열이 있는 건 아니죠. 그냥 문자열을 저장할 수 있는 그릇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것 뿐입니다. 비어있는 그릇이에요. 그러다가 필요하면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연 한자 이용해서 이런 문자열을 저장을 하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person이라는 인스턴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만들어졌을 때 그 리모컨을 저장할 수 있는 상태로 그릇을 하나 빈 그릇을 하나 만들어 놓은 상태이긴 해요. 근데 new 해서 생성자 이용해서 person을 만들지 않으면 사람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구조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중요해요. new 했을 때만 인스턴스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자바는 이 new 해서 만들어진 각각의 인스턴스들의 데이터나 메서드들을 저장해 놓고 사용하는 것이다. 얘네들을 저장하시려면 반드시 리모컨을 저장해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 자, 이렇게 일단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요거를 좀 아셔야 되는 게, 이 개념을 좀 아셔야 스태틱을 이해하실 때도 편해요. 자, 그래서 스태틱이라는 걸 하기 전에 일단 요거 좀 정리를 좀 해보시고요. 관련된 문제를 제가 하나 드릴게요. 자, 수업 페이지 한번 새로 고침해 보시면
문제 2개 올려놨습니다. 자, 자동차가 달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자동차 객체 인스턴스마다 서로 다른 최고 속력을 가지도록 해주시고요. 문제 한번 그냥 직접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 자동차가 3번 달리게 해주세요 되어 있는데 1번 버전은 한 개의 자동차가 똑같이 3번 달리면 되고요. 2번 자동차는 2번 버전은 3개의 다른 자동차가 한 번씩 달리게 해주면 돼요. 자동차가 달리는 기능은 요 출력으로 통일하겠습니다. 자동차한테 너 달려 라고 하면은 출력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 카 요거로 클래스 여기서 완성을 하신 다음에 요거 요구 조건을 만족시켜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 문제는 첫 번째 문제 다 푸신 다음에 푸시는 거예요. 자, 똑같이 자동차를 이렇게 만드는데 서로 다른 속력을 가진 자동차 2대를 만들어서 각각 자신의 속력으로 달리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한번 요거를 풀어보세요.